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4일 정오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보는 사람이 임자였던 지난 5년의 태양광 정부 지원금. 보는 사람이 임자였다고요? 사실은 이게 틀렸죠. 보는 사람 중에서 양심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권과 친했든지 운동권과 친했든지 운동권이든지 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끼어들지 않았을까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 예방추진단, 또 이름이 깁니다. 작년 9월부터 태양광 등 전력산업 기반 기금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한 정보물 벌린 결과 2,267건, 금액으로는 2,616억 원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답니다. 부패 사건입니다, 이게. 부패 사건 하면 흔히 앞에 당군 이래 최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 당군 이래 최대급, 즉 역대급 부패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전수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곳을 뽑았답니다. 거기에 대출 지원된 국민 세금은 2조 1천억 원인데 2조 1천억 원의 12%, 즉 2,616억 원이 위법 부적정 지출 사례로 적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작위로 추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12%가 이게 부정한 돈 지출이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12%.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서울 시내에서 광화문에서 길 막고 지나가는 사람 무작위로 100명을 조사했더니 그중에 12명이 범죄자로 적발이 됐다,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한 명도 안 나올 겁니다. 100명 조사해봤자. 1000명 조사하면 한 명 나올까요? 그런데 이 동네는 12%, 10명 중에 한 명이 범법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집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10명 중에 한 명이. 그러면은 이 비율을 그냥 적용하면은 지난 5년간 태양광 풍력사업 지원금 12조 원이 나갔으니까 여기에 12%를 곱하면은 전국적으로는 1조 4천억 원이 불법적으로 부실하게 집행되었음을 추정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1조 4천억 원짜리 부패 사건이니까 당군 이래 최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이 행태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돈을 빼먹은 행태가 기가 막힌다 이거죠. 사업비를 부풀렸거나 하지도 않은 공사를 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낸 경우 자기 부담을 최소로 줄이거나 아예 자기 돈을 넣지도 않고 태양광을 설치한 후 생산 전기를 비싼 값에 한전에 팔아 대출금을 갚아 나간, 이거는 완전히 봉이 김순달식이네. 그리고 가짜 버섯 재배 곤충 사육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 버섯 재배와 곤충 사육 시설이 있는 곳은 태양광 시설을 해도 괜찮다. 그러나 일반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하면 안 된다. 요 규정을 요렇게 속여 먹었다는 겁니다. 가짜 버섯 재배, 가짜 곤충 사육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해 버렸다는 겁니다. 지자체들은 발전 설비 주변 지역 지원금을 타낸 후에 다른 지역의 마을 회관 짓는 데 돈을 썼답니다. 공사비 내역을 전기 분야 기술사의 확인 없이 시공업체가 제출한 견적서만 믿고 부실 초과 대출을 해준 사례는
158건에 226억 원이었다. 본 사람이 임자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대신에 종이세금 계산서를 제출한 뒤에 대출받은 경우도 56건에 70억 원이나 된답니다. 일부 지자체는 30억 원짜리 도로 등 인프라 공사를 200건 이상으로 잘게 쪼개 수의 계획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몰아주었다. 자, 이제 전수조사를 하면은 아마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사업을 정부가 밀어주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밀어준다고 하니까 여기에 관청도 협조적으로 나왔고 웬만한 것은 눈 감아주고, 그러니까 수사기관도 태양광 하면 금방 물에 떠오르는 사람이 문재인이다. 대통령이 밀어주는 사업에 뭐 이렇게 문제가 있더라도 이거는 나중에 정권이 끝난 다음에 손보든지 해야지 지금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정권적 비호화해서 이런 요지경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뭐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었다 하면은 그 사이에 있었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용서는 안 되지만은 정상 참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을 지어가지고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이 좁은 국토에 어디 사막지대도 아닌데 태양광 발전이 제대로 될 나라입니까? 그 단가가 아마 원전보다 수십 배 비쌀 것 아닙니까? 그걸 또 한전이 비싸게 사주었을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출발점은 2017년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느닷없이 선언하기를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일본보다 더 위험하다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폐기 선언을 한 데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 문재인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은 겁이 안 나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승만 박정희가 발전시킨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다고 한 자입니다. 원폭은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대한민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해가지고 후쿠시마 원전 같은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폐기하고 태양광 풍력 발전소 짓겠다. 이런 야만적 반과학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바로 그 그늘 속에서 일종의 인간 바퀴벌레 같은 사람들이 끼어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을 해 먹었다는 겁니다. 이제 잘 됐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주로 남북 관계나 권력형 비리 이런 걸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보다 국민들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이 태양광 비리를 제대로 수사를 하면은 문재명 세력의 입을 닫게 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소한 10%포인트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원자력 발전소를 죽여놓고 산야를 뒤집어 놓는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는데 끼어가지고 검은 돈을 번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야만 세력입니다. 야만이 별것이 있습니까? 과학과 사실과 법치를 부정하면은 문명 파괴 세력이 되는 겁니다. 문재인 세력이 문명 파괴 세력이었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저와 유사한 정권을 다시는 뽑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